Nobelpriset i litteratur år 2024 tilldelas den sydkoreanske författaren Han Kang.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 탄생했습니다. 국회도서관에서는 한강 작가의 수상을 기념해 이렇게 특별전을 열었는데요. 오늘 한강 작가의 대표 작품들로 꾸며본 오늘 뭐 읽지? 그리고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느 겨울 아침, 냉장고 앞에 선 아내. 이윽고 그녀는 냉장고의 고기를 모두 버리고 육식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는 어느 날 채식주의자가 된 아내의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단발머리. 무난한 성격에 식성도 좋았던 아내. 이 모든 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끌렸던 이유였지만 유난히 고기를 좋아했던 아내의 식성이 특히 남편이 마음에 쏙 들어했던 점이었죠. 그래서 이런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남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두운 헛간에 피로 뒤덮인 고깃 덩어리들이 쌓여있는 끔찍한 악몽을 꿨던 아내. 그 꿈이 그녀를 채식주의자로 만든 것이었죠. 그녀의 결정은 남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충격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억지로 고기를 먹이기까지 하는데요. 결국 그녀는 주변의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릅니다. 비단 채식주의자만이 아닌 다수의 규범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작품 채식주의자. 이 책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책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도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에 한번 들어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많은 시신이 즐비한 도청 상무관에서 한 소년이 시신의 수습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동호. 중학교 3학년생이었는데요. 동호가 처음 이곳에 온 이유는 친구 정대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동호는 계엄군의 총에 맞아 쓰러진 정대를 두고 홀로 도망을 쳤었는데요. 죄책감에 시달리던 동호는 정대의 시신을 찾기 위해 상무관에 왔다가 다른 사람의 시신까지 수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설 소년이 온다는 만 15살 소년 동호를 중심으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후의 모습을 그린 책인데요. 12살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나이와 성별, 직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학살을 가했던 당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계엄군의 습격이 예정되었던 저녁, 가족들의 만류에도 도청에 남기로 결심한 동호도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한참 친구들과 어울리며 공부할 시기, 시대가 만들어낸 안타까운 비극이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범한 용기를 보여준 동호. 여러분도 동호와 함께 역사의 현장에 발걸음해 보는 건 어떨까요? 경아야, 지금 와줄 수 있어? 어느 날 친구 인선에게서 온 문자. 주인공 경아는 병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손가락 봉합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인선과 만나게 됩니다. 인선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제주도에 내려가 목공일을 하던 중 변을 당했던 건데요. 병원에 있는 동안 집에 홀로 있는 앵무새를 부탁하기 위해 경아에게 연락했던 것이었습니다. 경아는 부탁을 받고 인선의 집에 방문하는데요. 그녀의 앞에 인선의 환상이 나타나 제주 4.3 사건 속에서 어머니가 겪었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의 배경으로 용서와 치유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책인데요. 4.3 사건의 피해자이자 유가족이었던 인선의 어머니 정심. 눈 오는 날 정심이 심부름을 다녀온 사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학살되었고 정심은 수많은 시신에 쌓인 눈을 하나하나 닦아내며 부모님을 찾아냈는데요.
평생 동안 생사를 모르는 오빠의 흔적을 찾아 헤매다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소설의 제목인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날의 비극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의 이야기. 여러분도 책을 읽으면서 역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지식의 탄생인데요. 이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저자는 안다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지식의 축적과 배움에 관한 역사를 살펴보며 배움의 시작부터 지성의 종말까지 지식의 기원을 찾아가는 연대기를 그려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에이트 베어스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곰들을 괴롭히고 희생시켰는가를 추적하는 책은 멸종 위기를 마주한 채로 살아가는 전 세계 8종의 곰이 직면한 위험을 가감없이 파헤치고 드러내며 지구를 떠나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를 곰들을 위한 마지막 변론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화이트 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카를로 로벨리는 제2의 스티븐 호킹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물리학자인데요. 그는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화이트홀의 실체를 추적하며 밝혀지지 않는 신비로운 존재, 화이트홀이 어떻게 생성되고 작동하는지를 찬찬히 설명하고자 했습니다.